보면 어려운 부분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럼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으면 내가 페이지 몇 페이지 여시면 페이지 표시해 놓고 보셔야 돼요. 그 다음에 이제 어디로 가냐면 84쪽을 보시면 부합이라고 나와요. 부동산의 부합. 그래서 거기다가 84페이지에 부합 나오는데 메모오셔. 맨 위에다가 이렇게 우리 민법에는 이렇게 첨부 서류 생각나요? 뭐 첨부한다, 부착시킨다 이런 뜻이야. 그러다 맨 위에다 메모에 부합 위에다가 첨부에는 우리 소유권 취득 원인에 첨부가 있다고. 첨부가. 그래서 부합이 있고 부합, 그 다음에 혼화, 그 다음에 가공, 이렇게 세 유형이 있는데 혼화와 가공은 그 대상이 동산이야. 동산.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동산끼리 뭐 술끼리 소주 한잔하고 맥주 한잔하고 섞이는 것이야. 혼화가. 그 다음에 가공은 양복을 가지고 양복질을 가지고 양복을 만든다든가 어떤 새로운 노력을 가해서 가공시킨다고 생각 들어보시죠? 뭘 물건을 변형시킨다고? 그게 가공품이야. 이런 게. 그래서 개념은 그 정도만 아시면 되고, 시험은 부합인데 동산끼리 부합과 부동산의 부합 두 가지가 있는데 우리는 부동산 거래와 관련된 내용만 배우잖아요. 그래서 우리 시험은 부동산의 부합만 나와. 그래서 거기다가 84쪽 봤더니 뭐의 부합이라고 쓰여 있나요? 그러니까 그걸 읽을 때 부동산에 결합되는 게 뭐냐 그 말이야. 그럼 부합 나오면 이렇게 써놓으면 한 개. 부합은 두 개예요. 한 개 취급해. 그래, 한 개의 소유권으로 다루는 현상을 부합이라고 그래. 한 개의 소유권으로. 그러니까 만약에 부합이다, 부합이 아니다 이렇게 나올 거 아니야. 그럼 부합이 아니다 그러면 두 개, 부합이다 그러면 한 개 이렇게 되는 것이야. 그럼 부동산의 부합이니까 이 부동산에 붙는 것이므로 부동산은 토지도 있고 건물도 있을 거 아니야. 그래서 토지에 부합되는 게 뭐냐, 건물에 부합되는 게 뭐냐, 이원화 시켜서 공부하시면 되고, 토지와 토지는 붙을 수 없지. 토지와 건물도 붙을 수는 없어. 그리고 농작물 항상 주의해. 농작물은 타인의 토지에다가 무단으로 심어놨어도 부합이 아니야. 그러니까 농작물은 언제나 여기 X 해놓은 거 부합이 아니니까 두 개 취급한다는 것이야. 그러니까 농작물은 토지 소유자에게 허락을 받든 안 받든 언제나 경작자 소유야. 언제나 경작자 소유. 그리고 경작자가 농작물을 수거해가면서 땅 사용료나 부당이득이나 불법행위는 다른 것으로 해결하지 우리는 그냥 소유권 넘어가냐 안 넘어가만 공부하는 거예요. 그래서 농작물은 부합이 아니고, 자, 임차인, 땅을 빌린 임차인은 본권이 있는 자지. 그러니까 임차인이 심어놓은 수목은 임차인 소유이므로 부합이 아니야. 그런데 다만 임차인이 매설한 유료 저장 탱크도 부합이 아니고, 다만 6번 임차인으로부터 승낙을 받은 자가 심은 수목. 지금 이 토지는 갑의 토지고 우리 임차인이에요. 근데 임차인이 심어놓은 수목이 아니고 임차인의 친구가, 누가? 친구가 여기다가 인도의 향나무 심어놓은 거야. 인도의 향나무. 친구가. 그래서 소유자가 와서 땅을 검사해 보니까 무슨 향나무가 있거든. 그래서 임차인에게 물어봐서 저거 자네가 심어놨는가? 그랬더니 자기가 심어놓은 게 아니래. 누가 심어놨어? 근데 삐죽삐죽해. 싸가지 없는 놈들. 가장 다음날 톱으로 싹 잘라버린 거예요. 인도의 향나무를. 그럼 자기 나무 자른 거예요? 남의 나무 자른 거예요? 소유자는. 자기 나무 잘랐다니까. 자기 거. 임차인이 심어놓은 게 아니라고 하지 않았어? 그럼 자기 나무 자른 거라고. 부합이니까. 이해가 안 간 사람은 더 공부해. 그래서 자, 여러분들 임차인의 승낙을 받은 자. 그 임차인의 승낙을 받은 자는 소유자의 승낙을 받은 자가 아니죠. 그러면 부합이 된다 하시면 돼. 소유자의, 여기는 임차인이 심어놓은 수목은 소유자의 허락을 받은 것이므로 부합이 아니고 별개의 것이고, 임차인의 친구는 소유자로부터 허락받은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부합이 돼버려. 그러므로 토지 소유자 것이다 이렇게 하시면 돼. 해결됐죠? 그 다음에 건물과 건물은 부합이 있을 수 있어. 근데 임차인이 증축시켰는데
그것이 구조상 이용상 독립이 되어 있으면 별개 취급하고 독립이 안 돼 있으면 그것은 건물 소유자가 돼버려. 그래서 임차인이 증축시켰대. 독립되어 있고 경제성이 있으면 부합이야, 부합이 아니야? 부합이 아니다. 이게 독립되어 있으면 별개 물건으로 취급을 해. 그러면 임차인이 증축시킨 부분이 독립성이 없다든가 경제성이 없다 그러면 부합이니까 그것은 건물 소유자 것이 된다 그런 뜻이지. 그 다음에 여기서 중요한 것은 건물 소유자가 증축시켰대. 근데 건물 소유자가 증축시켰는데 구분 등기를 않고 말이야. 이 건물 표제부에 있는 원래의 건물 표제부 있을 거 아니야? 거기다가 변경 등기 해버렸다면 건물 소유자가 증축한 부분에 대해서 변경 등기를 했다면 독립해서 소유할 의사가 없지. 그럼 부합이 돼버려. 자, 건물 소유자가 증축시켰다. 독립, 경제성이 있어도 기존의 등기부에다가 변경 등기 했다면 한 개지, 한 개. 그러므로 그때는 그냥 부합이 한 개 취급해버리니까. 즉 소유자의 구분 의사가 있다 이 말은 메모해보자 여러분들. 건물의 부합에 구분 소유 의사가 있으면 밑줄 그시고 구분 소유 의사가 있으면 지금 오른쪽에 봐. 여기다 구분 소유 의사가 있으면 여기다 뭐라고 써놓냐면 구분 등기 이렇게 써. 구분 등기. 구분 등기 했으면 부합이 아니고 구분 등기 안 했으면 부합이다 그런 뜻이야. 구분 등기 안 했으면. 옥탑방은 부합물이고 임차인이 부속시킨 목욕탕 타일도 부합물이고 5번이 문제야. 5번. 근데 5번인데 여러분들은 밑에 문제 3번으로 내려와 보시죠. 문제 3번으로. 문제 3번. 자, 갑이 도급인이고 을이 수급이냐. 그래서 도급계약에서 잘 들어. 도급계약으로 여기다 건물을 지어주기로 했어. 수급인이 건물을 지어준다고. 공사업자 쉽게 말하면. 그러면 수급인이 건물을 지어주려고 하면 벽돌 사와야지. 벽돌 자재. 그래서 병으로부터 벽돌을 매수해. 근데 병으로부터 벽돌을 사는데 돈을 다 안 주고 더 안 줘. 외상으로 사는 거지. 외상으로. 그리고는 병과 계약에 의해서 이 벽돌 값은 매매대금 다 주어야만 소유권이 을에게 넘어간다. 계약을 해. 그러면 이 벽돌을 을이 살 때에 벽돌 대금을 다 안 주었을 때는 여기다 부착시킨 물건은 병의 소유야. 즉 여러분들이 또 할부 권노를 얘기해야 되네. 할부로 시계를 구입했을 때 할부 대금을 다 주어야 내 것이 돼. 그래서 할부 대금을 다 주지 않으면 소유권이 넘어가지 않는다고 하는 그런 매매를 소유권 유보부 매매라고 그래. 소유권 유보부 매매. 그것을 할부 판매라고 그래. 자, 할부로 물건을 팔았을 때 할부 대금 다 주기 전에는 내가 받은 내 것이야, 공장 것이야. 그것을 소유권 유보부 매매라고 한다니까. 그러면 이 벽돌을 자재상이 이 벽돌을 우리에게 팔 때 소유권 유보부 매매를 해. 즉 매매 대금을 다 주어야 벽돌값이 소유권 넘어간다. 동의해? 그럼 벽돌값 다 안 주었으면 여기다 부착시킨 벽돌은 자재상 것이야. 아직 여기까지 생각나? 그런데 자재상으로부터 수급인이 벽돌을 구입해서 소유권 유보부 매매를 통해서 벽돌을 구입해서 부착했을 때는 이건 매매대금 줄 때까지는 자재상 것이야. 여기까지 됐나? 근데 붙여버렸지. 부합이 아니요. 부합이 된 거야 이제. 부합. 그러면 건물 소유자 것 됐잖아 이거. 갑의 것 됐지 이렇게. 여기까지. 그러면 부합에 의해서 소유권 상실한 사람은 부합으로 인해서 소유권 취득한 사람에게 부당이득 내놓을 수 있어.
근데 이 자재상이 수급인에게 자재를 팔아서 수급인이 부착시켰잖아 지금. 그 도급인은 수급인과 계약을 해서 자재의 대금을 다 주었을 거라고. 그래서 이 병은 갑이 부합물에 대한 소유권을 취득하는 갑에게, 그것도 선인 무과실인 갑에게 네 건물에 내 벽돌이 붙어 쓴 게 부당이득 내놓을 수 있느냐 문제가 생겨. 그래서 부합은 부합이 아니야 지금. 부합이지. 부합이야. 자, 매도인에게 소유권이 유보된 시멘트를 매수인이 제3자 소유 건물 건축공사에 사용했다면 부합이요. 그러면 이 병은 소유권을 취득한, 벽돌 소유권을 취득한 사람에게 부당이득 내놓을 수 있어야 돼. 있어야 된다고. 그런데 이 병이 갑이 선이이고 무과실이라면 부당이득 내놓을 수 없다. 이게 우리 시험 문제였어. 자, 읽어보자. 3번. 지금 이 사건을 머릿속에 기억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 시험은 부합이 아니다 나온 적이 한 번 있고, 부합이 아니다요. 부합은 부합이요. 부합이지. 자, 그러면 동산이 부동산에 부합이 되어서 소유권을 상실해버리면 동산의 소유자는 부동산의 부합물 소유권 취득한 사람이 부당하게 이득을 누렸으므로 부당이득 내놓을 수가 있어야지. 부합의 결과. 한번 읽어본다. 동산이 시작. 동산이 부동산에 부합이 되면 동산 소유자는 소유권을 그러면 상실하고 울어야 돼. 부당이득 내놓으셔야 돼. 그래, 부합물의 소유권 취득한 사람에게 소유권 상실한 사람은 부당이득 내놓으실 수 있어. 그러니까 여기도 소유권 상실했잖아 지금. 그러니까 부당이득 내놓으실 수 있어야 된다 그 말이야. 원칙이. 자, 부합으로 소유권을 상실하는 등 손해를 입은 자는 부당이득 규정에 의해서 보상을 청구할 수 있다. 매도인에게 소유권이 유보된 자재를 매수인이 제3자 건물에 부합했을 때 매도인 요 사람은 선인 무과실은 제3자 요 사람 도급인에게 보상 청구할 수는, 이 사람 아무것도 모르잖아 지금. 그리고 수급인에게 돈 다 주었으니까. 그 내용이 여러분들 3번 문제야. 3번 문제 읽어보다. 매수인이 시작. 먼저 2번부터 보자고 순서가. 2번. 매도인에게 소유권이 유보된 시멘트를 매수인이 제3자 소유 건물 건축공사에 사용한 경우 그 제3자가 누구냐면 무조건 도급인이야. 제3자가 도급인이 매도인의 소유권 유보에 대하여 악이라면, 악이 특별한 사정이 이 사람이 알았대. 이 수급인이 병으로부터 벽돌을 외상으로 구입해서 여기다 부착했다는 알았다고. 부합이 아니요. 그럼 떼어낼래 이 생각. 이거 파낼래? 송곳으로 파내? 밑에다 끌로 파내? 소용없잖아 이거. 그러니까 우리 시험은 이 사람이 악이라면 부합이 아니다 이렇게 나왔는데 틀렸지. 일단 부합이야. 자, 그 다음에 3번. 똑같은 문제야. 2번과 3번은. 횟수만 다르지. 그래서 매수인이 제3자와의 도급계약에 따라 매도인에게 소유권 유보된 자재를 제3자 소유 건물에 부합을 했을 때 요 매도인의 선인 무과실에 대하여 제3자에게 보상을 청구할 수는, 매도인은 써라. 매도인은 주어 동사가 잘못돼요. 매도인의야. 매도인은 주어로 바꿔. 이 사람은 선인 무과실인 제3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는, 지금 이 얘기야. 매도인은인데 매도인의 해서 은으로 고치라고. 은으로 고쳤나? 주어 동사를 잘못 만들었잖아. 그래서 이것은 그 후의 문제고, 어쨌든 이건 부합이요 부합은 아니야. 이 사람은 선인 무과실은 제3자에게 요것값 내놓으셔 할 수는 없다. 너는 이렇게 줬을 때니까 이렇게 내놓으라고 해야지 이렇게는 안 된다 그런 얘기예요. 여기까지 이해 가죠?
그리고 이건 부합은 저당권에서 또 우리를 한번 괴롭혀. 우리 저당권의 효력은 부합물에도 미친다 이렇게. 자, 부합. 건물은 토지와 건물은 붙을 수 없다. 틀렸고 정당한 권원에 의하여 타인의 토지에서 경작, 재배하는 농작물만 나오잖아. 농작물은 이유가 있든 없든 부합한다 그러면 틀렸어. 건물에 부합된 증축 부분이 지금 뭐야? 부합물이 이렇게 돼서 저당권에서 엄청 나와. 부합물이 경매로 넘어갔대. 그러면 부합물이라고 하면 봐. 건물에 부합된 증축 부분에 이런 말이 딱 나오면 부합물이요. 2개요, 1개요. 1개. 경매 절차에서 경매 목적물로 평가되지 않은 경우 경락에는 부합물 소유권 취득. 부합이냐 아니냐는 물건의 성격에 의해서 결정되는 거지 판단에서 결정되는 것이 아니다 그 말이야. 그러므로 부합물인데 부합물이요. 누가 봐도. 근데 경매 절차에서 판사가 부합물이라고 판단 안 했대. 안 했어. 그래도 부합이 아니야. 그 얘기야 지금. 법원의 판단 여하에 따라 부합물인지 결정되는 게 아니고 성질에 의해서 결정된다 그 말이야. 그래서 여기다가 부합된 증축 부분 나왔잖아 지금. 그러면 당연히 경락에는 권리를 취득한다. 판사의 결정에 상관없이. 그래서 취득하지 못한다. 틀린 거예요. 자, 토지 임차인의 승낙만을 받아 임차 토지에 나무를 심은 사람은 토지 소유자여 임차인이요. 임차인의 승낙만을 받아 임차 토지에 인도의 향나무를 심은 사람은 다른 약정이 없으면 토지 소유자에게 나무의 소유권을 주장할 수. 아까 임차인이 심은 수목을 잘라버렸지? 임차인 거 자른 거요. 토지 소유자 거 자른 거요. 토지 소유자 거 잘랐다는 것이야. 부당이득 문제로 해결해야 돼. 맞네. 어디 잘 읽어봐. 매수인이 제3자와의 도급계약에 따라 매도인에게 소유권이 유보된 자재를 제3자의 건물에 부합을 했을 때 매도인은 선임 무과실인 제3자에게 보상 청구할 수. 이해하셨어? 이 질문만 한번 보시고 그 부합물에 대해서는 그냥 어려운 거 없으니까 잘 해서 해결해 한 문제.